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작업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가난한 여성이 보유하고 그녀를 한결같이 대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미국 역사상 돈을 위해 가장 잔인한 짓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같이 미국에서 발생한 백만장자의 참사에 대해 같이 알아봅시다. 오늘의 사건에는 탐욕과 욕망, 조직과 배신, 그리고 동성 간의 사랑과 치명적인 유혹 등이 담겨 있습니다. 셀레스테 존스는 1964년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 버림받아 양부모와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테는 매우 아름답게 생겼는데 특히 눈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공주같이 생긴 그녀는 공주처럼 아름다운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셀레스테는 어릴 때부터 양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춘기에 접어든 셀레스테는 양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가까이 오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하여 그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셀레스테는 무자비한 성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사람들에게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셀레스테는 17살에 임신하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남편 지미와 제니퍼와 크리스티나라는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하게 되었고 두 아이는 셀레스테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추후 그녀는 또 두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지만 전부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셀레스테는 텍사스 북부에 있는 오스틴이라는 도시로 이사하여 지역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 웨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그녀는 아내가 막 세상 뜬 부유한 남자 스티븐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 인생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비어드는 자수성가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는 걸 꿈꾸었습니다. 그러다 제2차 세계대전 때 그는 미국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제대한 후 그는 현지의 회사에 일하게 되어 첫 번째 아내 앨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돈이 없었지만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여 그들은 1951년에 결혼한 후 세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스티븐은 가족과 함께 댈러스로 이사하여 그곳의 광고회사에서 하급 사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하고 항상 배우려고 노력한 스티븐은 일한 지 얼마 안 돼 승진하게 되어 결국 1978년에 회사의 CEO가 되었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곧 댈러스의 첫 독립방송 설립자 중 한 명이 되었고 1980년 미국 전성기 성공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1994년에 스티븐의 아내 앨리스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스티븐은 자신의 TV방송국을 매각하여 54억 달러, 하나로 약 7조 2천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돈 많은 싱글남이 된 스티븐은 쇼핑몰과 고급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중 한 주택은 오스틴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는데 아주 호화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집안에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사치품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유능한 스티븐은 그때 이미 68세가 되었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은퇴하기로 하였는데 할 일이 없어져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 셀레스테를 만난 스티븐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다정한 성격에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0세의 셀레스테는 3번 결혼했는데 집이 없어 계속 이사해야 하며 딸들을 부양할 여유가 안 돼 아이들을 위탁보호에 맡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셀레스테의 비참한 어린 시절과 여러 번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겪은 걸 알게 되자 본인이 남은 삶을 이 불쌍한 여자를 보호하는 데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안정감이 필요한 셀레스테와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길 바라는 스티븐은 이렇게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의 재정적 도움으로 셀레스테는 두 딸의 양육권을 쉽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들과 같이 살게 된 후 얼마 안 돼 정식으로 스티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녀는 스티븐의 집사인 척했는데 사실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하고 있던 겁니다. 스티븐은 셀레스테를 위해 돈을 전혀 아끼지 않았습니다. 셀레스테는 친구에게 스티븐이 그녀에게 수많은 보석과 사치품을 선물하여 본인을 여왕처럼 살 수 있게 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의 아이들은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너무 커 그들이 사귀는 걸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년간의 동거 생활을 하다가 1995년 2월 18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스티브는 또 공식적으로 셀레스테의 쌍둥이 딸인 제니퍼와 크리스티나를 입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40살이나 어린 이 여성이 돈 때문에 스티븐과 결혼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처음 스티븐은 셀레스테에게 50만 달러를 줬었는데 결혼 3년 후 또 추가로 50만 달러, 하나로 약 6억 7천만 원의 상당의 돈을 줬습니다. 결혼 후 셀레스테는 돈 쓰느라 아주 바쁜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선 남편을 꼬드겨 그의 여러 주택을 인테리어하였습니다. 스티브는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빌라 외에도 고급 주택 2채가 더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틴의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에 지어진 빌라는 가장 사치스러운 곳이었습니다. 물론 셀레스테는 인테리어와 관련된 모든 일을 담당했습니다. 셀레스테 친구에게 난 수많은 고난과 빚으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어 라고 스티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주처럼 사랑을 받았는데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스티븐이 결국 자신을 용서했다고 친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1999년 10월 2일 두 사람이 결혼한 지 5년이 되자 셀레스테의 인생은 다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15분에 스티븐은 집에서 911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900 Toro Canyon Road, hurry. My God, it just jumped out of my stomach. Yeah, they blew out of my stomach. Okay, sir, I'm in awful pain. how did this happen? It's nothing. I've been sleeping. I just woke up. Sir, okay, are you there by yourself? My wife is somewhere in the house. I can't find her. 얼마 안 뒤 경찰은 스티븐의 저택에 도착하여 노크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자 과감하게 유리창을 깨고 방으로 들어가 스티븐이 침실의 침대에서 누워 괴로워하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했는데 보기에 아주 흉했습니다. 결국 스티븐은 헬리콥터로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의 아내 셀레스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셀레스트는 저택의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경찰이 강제로 집으로 들어가 깨어나게 됐는데 남편이 병원으로 실려간 후 그의 젊은 아내는 거실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녀는 구급차를 따라 남편과 동행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아이들도 깨어났는데 딸 제니퍼는 경찰이 현장 조사하는데 도왔습니다. 그러다 경찰은 스티븐의 침실 바닥에서 사격 도구의 잔해를 발견하게 되어 경계를 하며 사건 현장을 폐쇄하여 조사하기 시작하다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티브 사건을 조사하다가 럭셔리한 저택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셀레스트는 결혼하여 50만 달러를 받게 되자 미치도록 돈 쓰는 기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친구들이 생긴 그녀는 쇼핑과 파티 그리고 도박에 열정을 쏟기 시작하였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녀가 받은 돈을 모두 써버렸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티븐은 셀레스테의 두 딸도 입양하여 그녀들이 안정적이고 부유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소녀는 수년간의 힘든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행복한 가정이 생겼다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녀들은 모두 스티븐의 보살핌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며 마음속으로부터 그를 존경하며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대부분 여성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점점 평화로워집니다. 하지만 셀레스트는 그냥 3년 동안만 안정을 취했었고 광란한 본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 지미를 포함한 다양한 남성과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딸의 18번째 생일을 위하여 1만 달러, 하나로 약 1335만 원이 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날에 그녀는 남편 스티븐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의 딸들은 스티븐에게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는 스티븐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가 늙고 못생겼다고 하며 남자로서 본인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스티븐 앞에서도 그를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일부러 나이든 남편에게 고농도 술을 마시게 하고 또 밤에 여는 파티를 갖게 될 때마다 스티븐의 음식에 수면제를 미리 넣곤 하였습니다. 스티븐은 나중에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불과 몇 달 사이에 30만 달러, 하나로 약 4억 원을 날렸는데 파티하는 데 썼을 뿐만 아니라 남자들과 데이트하는 데도 쓴 걸 알게 되어 노발대발하며 스티브는 셀러스를 내쫓기로 결심하고 이혼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셀러스는 사격도구를 들고 그의 앞에 나타나 스티븐이 이혼하기만 하면 그의 앞에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겠다고 하여 두 사람은 이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불안정한 셀러스트를 정신병원에 보내 치료받게 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은 하루에 하나로 16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병원보다는 고급스러운 요양원이라고 하는 게 더 합당했습니다. 스티븐은 아내가 치료를 통해 안정을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더욱 이상한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것은 스티븐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요양원으로 보내진 셀레스트는 남편이 본인을 집에서 쫓아내지 않을 걸 알게 되자 기뻐하며 요양원에서 휴가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며칠 안 된 그녀는 똑같이 치료받는 트레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양성애자인데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아주 강한 어머니의 구타를 받게 되어 수년간 정신병동을 드나들면서 알코올에 중독되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시는 아주 좋은 교육을 받았었는데 직접 대형 서점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두 여성은 공통점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트레이시는 셀레스트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녀가 본인이 10대부터 찾고 있던 본인의 전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 후 두 여성은 동시에 치료를 마치고 요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서로의 애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트는 스티븐의 저택으로 돌아가 삶을 계속하였습니다. 처음 스티븐은 아내가 데려온 새로운 친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 쌍둥이 딸들이 두 사람의 이상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항상 같이 있는 걸 좋아했는데 서로를 애정있게 바라보거나 서로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트는 남성의 성격을 가진 트레이시에게 본인이 남편의 구타를 견뎌야 하고 또 그녀를 아주 사랑하는 척하며 트레이시와 두 사람의 앞날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트레이시를 정신적으로 조종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스티븐도 나중에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게 됐지만 그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자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또 비웃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트는 또 트레이시를 초대하여 가족과 함께 딸들의 고등학교를 졸업식에 참석하게 하고 그날 밤 또 전남편 지미의 집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물론 스티븐은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아내가 준비한 특별한 점심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자게 되었습니다. 트레이시와 셀레스트 그리고 스티븐의 관계는 매우 미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은 딸들의 졸업여행을 계획하여 온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하는 걸 계획했습니다. 출발 전날 짐 쌀 때 트레이시도 왔는데 제니퍼는 당시 트레이시의 남핏이 안 좋아 불길한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에 경찰의 강제 침입으로 온 가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스티븐은 배에 상처를 입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경찰은 소녀들의 진술로 바로 트레이시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트레이시에게 사격 도구를 간직하고 있냐고 물었는데 트레이시는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요구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사격 도구를 꺼내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사격 도구가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의 직경과 동일하여 바로 트레이시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스티븐은 자다 사격 도구에 맞아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어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4개월 후에 상처에 감염이 생겨 병원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스티븐의 아내가 항상 바빠 남편의 병문안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럼 그녀는 남편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사건 당일 셀레스트는 사실 바쁘긴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되자 우선 다시 침실로 들어가 잤는데 점심에서야 일어나 화장한 후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우선 쇼핑몰에 가 하나로 약 1억이 되는 보석을 구매하고 또 하나로 2억이 되는 금액으로 옷을 구매하여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과 셋째 날에 계좌를 확인하여 남편이 매달 주는 수만 달러가 입금했는지 확인을 하고 카지노로 갔습니다.
남편 스티븐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생사불명 상태인데 아내인 셀레스는 그냥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스티븐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자신의 유언장을 수정했었는데 그는 자신의 계좌에 남아있는 수천만 원의 자산을 재분배하였습니다. 아내 셀레스트는 650만 달러, 하나로 약 87억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0만 달러, 하나로 약 40억 원이 되는 돈은 5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하였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얻게 된 셀레스트는 더욱 미친 듯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30만 달러, 약 4억 원의 현금을 썼는데 결국 은행에서 다시 그녀에게 현금을 지출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에 돈에 굶주린 셀레스트는 딸들을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사람을 놀라게 한 건 그녀는 딸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시켜 집안에 라벨이 붙어있는 고급 옷들을 정리하여 본인의 승용차에 둔 후 매장으로 가 반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매장에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어 같은 가격의 소비자 카드를 그녀에게 줬습니다. 딸의 남자친구의 기억에 따르면 그들은 하루 동안 모든 옷을 반품했으며 결국 25만 달러, 하나로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의 소비자 카드를 받았습니다. 현금을 쓸 수 없게 된 셀레스트는 또 우울증에 시달려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머물다가 그녀는 딸 크리스티나에게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지만 크리스티나는 엄마를 아주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그녀는 또 막내딸 제니퍼에게 요구하여 제니퍼는 할 수 없이 엄마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쌍둥이는 그때 어머니가 미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들은 어머니가 다음 순간에 어떤 놀라운 일을 할지 무서워하였습니다. 엄마는 다시 물이 담긴 욕조에 헤어드라이어를 던지지 않을까?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다시 가위로 자기를 다치게 하지 않을까? 또 움직이는 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을까? 두 자매는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어머니의 안전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안전까지 위협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셀레스트가 집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본인의 말을 어긴 딸 크리스티나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감히 내 뜻을 거스르니? 넌 본인이 살 것만큼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널 사라지게 할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심지어 딸들에게 본인이 트레이시를 시켜 스티븐을 숨지게 했다고 하며 또 사람을 고용하여 보석금으로 구치소에서 나와 재판을 기다리는 트레이시를 죽일 거라고 했습니다. 셀레스트는 아마 딸들의 생존에 대한 열망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셀레스는 트레이시를 조종하여 남편 스티븐을 해친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셀레스트의 재판에 트레이시도 증인으로 재판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바로 스티븐을 사격한 사람이지만 셀레스트가 제 안에 그런 짓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녀는 셀레스트가 항상 그녀에게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고 스티븐이 둘 사이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스티븐만 제거하면 두 사람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셀레스트는 본인이 이미 스티븐의 음식에 약물에 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트레이시는 재판 전 이틀 만에 증언하기로 결정하여 본인의 형량을 단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셀레스트는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고 또 연기하기 좋아하는 그녀는 오른쪽 다리에 깁스한 채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녀가 본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트레이시가 수년간 알코올 중독에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며 그녀의 말은 믿을 수 있는 점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트레이시가 검사와 유죄 인정 합의서에 서명하여 셀레스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판 중에 검사는 딸 크리스티나와 어머니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을 틀었습니다. Christina, what are you saying by deliberately disobeying me? Huh? What don't you know? Because I'm a worse person and my father who molested me. Is that what you don't know? Huh? Because I've been that cruel to you? No. Then why don't you say that I hurt you worse than my dad hurt me? Because you did. You don't have to like. No. How dare you say that to me? Because as soon as I get home, I'm going to sticking a knife down my throat, bitch. Why are you so frightened, Dad? You think you know me, but you don't.
바로 셀레스테가 넌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넌 아무것도 몰라. 네가 집에 오면 내가 트레이시를 어떻게 치려는지 알려줄게. 라고 하는 말이 녹화되어 셀레스테는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시는 결국 법정에서 증언하기로 결정했는데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다는 녹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셀레스트가 남편과의 나이 차이가 커 또 외모도 어울리지 않아 그녀가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고 또 그녀가 항상 스티븐이 멍청하고 뚱뚱한 돼지라고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딸과도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두 딸은 엄마의 재판에 그녀에게 불리한 증거를 많이 하였습니다. 셀레스트의 친구는 스티븐이 세상 떠나고 한 달 정도 됐을 그녀가 본인을 고용하여 트레이시를 해치려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인도 트레이시와 셀레스트가 애매모호한 관계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셀레스트가 사람을 조종하기를 좋아한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법무팀은 사실 트레이시가 셀레스트를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거라며 셀레스트에 따르면 트레이시는 1999년 딸들의 고등학교 졸업한 걸 축하하는 파티에서 본인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두 사람이 친하게 지냈지만 관계를 나눈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셀레스는 또 증인을 찾아 본인과 스티븐의 결혼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셀레스트의 딸들이 엄마와 이익 충돌이 있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스티븐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그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 금액이 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2003년 셀레스트 비어드는 스티븐 비어드를 해친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아 2042년 4월 1일에 가석방 요청할 수 있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셀레스트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스티븐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으로 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까지 그녀는 여전히 텍사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스트의 애인 트레이시는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하게 되어 결국 1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아 2011년 8월에 석방되어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셀레스트의 딸 제니퍼가 할로윈 파티에서 놀다가 총에 맞았는데 목숨은 건졌지만 10번이나 넘는 수술을 받아야 하여 쌍둥이 언니 크리스티나의 보살핌이 필요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의 주인공 셀레스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녀가 비극적인 사람으로 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운이 계속 따라오지는 않을 겁니다. 갑자기 행운을 얻게 되면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상 이번 영상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